자, 이제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아직 더 다 못하신 분들은 이제 설명을 들으시고 오늘 수업 끝나고 복습하실 때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네, 일단 이만큼은 예시였으니까 제거를 하고 여기서부터 저는 시작을 좀 할게요. 자, 첫 번째 int a는 10이라고 하는 코드가 쓰여져 있는데 이거 한 줄을 보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문장이 하나가 있었죠.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a라는 변수 만들고 10이라는 값을 넣겠다. 자, 의식적으로 계속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a가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a 이퀄 마크 좌변에 있나요? 지금 이 a는 이퀄 마크 좌변이 아니죠. 이퀄 마크 두 개예요. 얘는 대입연산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대입연산자의 좌변에 있지 않으니까 값으로 사용이 됐을 거고, 그럼 컴퓨터는 이 녀석을 치환을 했을 것이고, 자, 10은 10과 같다라는 식을 연산을 했을 때 컴퓨터는 이 자리에 뭘 남긴다? true라는 결과를 남긴다. 그러면 이 해당 출력문은 출력을 하겠네요. 이렇게. 자, 우리가 답을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진짜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다시 돌려놓고 여기다가 참을 넣어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a는 10이에요. 값으로서 쓰였죠. 왜냐? 대입연산자의 좌변에 있지 않으니까. 10은 10과 같지 않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이죠. 거짓 1. 자, 다음 10은 10보다 크다. 틀린 말이죠? 거짓 2. 10은 1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이죠. 참 이 포함 관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크다 작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잘 생각을 해야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변수 하나가 더 생겼네요. b라는 변수도 10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a와 b가 같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a도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었고 b도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녀석은 맞는 말이겠죠? 자, 근데 이거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일단 이 타입 제가 스트링을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스트링이 뭔지 이런 걸 생각해 보지 마시고요. 자, 이러면 얘는 참일까요? 이건 거짓이겠죠. 애초에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정수와 문자기 때문에 좀 달라요, 개념이. 좀 더 배우시다 보면은 이제 스트링 같은 것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거니까. 네. 일단은 여긴 참. 자, 그 다음에 불린. C라는 변수가 하나 생겼고요. 이제 불린 타입을 처음으로 변수를 만들 때 사용을 해보는 것 같은데, 자, 이 녀석에 true false만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힌트가 나와 있고, 어떠한 식이 쓰여져 있죠. 자, 이 한 줄의 코드에서 연산자는 몇 개? 연산자는 두 개입니다. 대입 연산자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비교 연산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입 연산자와 비교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누가 높아요? 이건 비교가 높아요. 그래서 얘를 먼저 해야 돼요. 만약에 대입이 비교보다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았다면요. C한테는 A라는 값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비교 연산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비교 연산이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 우변에 있는 이 수식을 먼저 처리를 하고 이 조건식에 대한 결과 true 아닌 false 둘 중 하나를 이 자리에 남기게 될 것이고요. 그 남은 결과를 C한테 넣겠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컴퓨터는 이런 연산을 해야 될 때 뭐 한다? 치환한다. 이렇게 변수 치환해야죠. 그리고 나면 10은 10과 같지 않다. 틀린 말이죠. 이 자리에 false를 남기고 이 false를 C한테 넣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C는 false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럼 현재 C는 false래요. 방금 말씀드렸죠? 자, if 조건식 안에 false가 들어있네요. 뭐예요 그러면? 거짓이죠? 안 한다는 얘기겠죠? 거짓 3번. 자, 그 다음에 이 자리가 false였죠? C를 치환하면 값으로 치환하면 false잖아요. 근데 false랑 false가 같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 식 자체는 맞는 말이죠. false는 false랑 같으니까. 그죠? 그럼 이 녀석은 결국 참이 된다는 얘기고.
4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느낌표가 처음으로 나왔는데 반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C는 뭐였다고요? false. 근데 false를 반전시킨대요. 그럼 이 녀석은 true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항상 무조건은 아니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상에서 느낌표는요, 그 반대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false한테 느낌표를 달면 true가 되는 거고, true한테 느낌표를 달면 false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뭐 1이나 2 같은 이런 특수한 값에는, 특정 값에는 느낌표를 달아도 뭐 뒤집을 개념이 딱히 없어요. 근데 이런 조건식, 이 true랑 false라고 하는 이 논리형 데이터에게는 반대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C 자체가 false, 일단 변수부터 치환하는 거니까 false. 근데 느낌표가 달려서 반전됐으니까 tru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은 참 5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전에 이만큼이 true라는 얘기를 위에서 했죠. 그럼 이 괄호 안에, 괄호 안 연산을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느낌표 C라고 하는 녀석이 true예요. 근데 그 true를 어떻게 한다? 한 번 더 반전시킨다. 그럼 이 녀석은 뭐가 된다? false가 되는 거다. 4가 맞죠? 자, 괄호 연산 먼저 하는 거니까 이만큼이 true, 그리고 느낌표 하나 더 달렸으니까 다시 반전돼서 false. 자, D라고 하는 녀석이 나왔고 이 녀석한테는 true가 그냥 들어갔네요. 자, C는 false고 D는 true예요. 그러면 지금 C랑 D는 같지 않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헷갈리면 치환부터 해보면 돼요. false고 얘는 true고. 그럼 false랑 true는 같지 않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거 맞는 말이죠? 둘은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식의 결과는 참이 돼서 참 6.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이번엔 이제 연산이 좀 긴데 이 녀석은 제가 메모장으로 가져와서 순차적인 연산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식에서 사용된 연산자는 총 몇 개예요? 그거부터 한번 볼까요? 이 식에서 사용된 연산자의 총 개수. 여기에는 총 7개의 연산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AND 연산자, 이 녀석들은 논리 연산자라고 표현을 보통 하고요. 이 부등호들 있죠. 뭐 크다, 작다, 뭐 같지 않다 이런 녀석들, 얘네들은 비교 연산자라고 보통 칭해요. 근데 이제 의미가 그냥 통합해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나눠서 부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연산자는 총 7가지가 사용이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체크해야 돼요? 이렇게 연산자가 여러 개 쓰였어요. 그러면 연산자 우선순위부터 체크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AND라고 하는 논리가 먼저인지 이 부등호 비교가 먼저인지 체크해야 됩니다. 누가 먼저일까요? 비교가 먼저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먼저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왼쪽에 있으니까 비교가 먼저고 논리보다 비교가 먼저인데 비교가 4개예요. 그럼 4개 중에 앞에 나온 애부터 해야죠. 그래서 우린 얘부터 해야 돼요. 20은 2보다 크다. 결과 뭐예요? true죠. 그럼 컴퓨터가 이 자리에 true 남겨놓을 거예요. 이거 간단하게 T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은 3보다 크다. true죠. 그 다음에 true와 false는 같지 않다. 뭐예요? true죠. 10은 10과 같지 않다. 이거는 false네요. 그럼 일단 컴퓨터는 이 모양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이제 논리 연산자 3개 똑같이 쓰여져 있으니까 앞에 거부터 true and true는 결과가 뭐다? true다. true and true는 결과가 뭐다? true다. true and false는 결과가 뭐다? false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조건의 결과는 fals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거짓이라고 넣어주는 거예요. 연산자가 다양하게 활용된 이 복잡한 수식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우선순위를 따져가면서 검사를 해보시면 헷갈리지 않게 잘 처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이 녀석도 메모장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연산자가 지금 3개가 쓰여져 있어요. 논리 연산자 5어라고 하는 녀석 하나랑 비교 연산 2개가 쓰여져 있죠. 비교가 먼저니까 이 녀석을 봅니다. 결과 뭐예요? 이거 false죠? 10은 10과 같지 않다. 틀린 말이잖아요. 이 녀석은
10은 2보다 작다. 얘도 틀린 말이죠. 그럼 false or false예요. 얘는 false죠. 그래서 이 녀석도 거짓이고 이렇게 출력할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고 갈 겁니다. 이제 AND 연산과 OR 연산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보고 갈 건데, AND 연산은요 상당히 빡빡한 친구예요. 자, AND 연산을 사용해서 비교를 했을 때, 논리를 따졌을 때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거든요. 좌변과 우변만 따지면. 그러면 true and true는 결과 뭐다? true다. true and false는 false다. false and true는 false다. false and false는 false다. 그러면 이 네 가지 경우 중에서 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 AND 연산자는 상당히 빡빡한 친구다. 까다롭다. 조건을 충족시킬 때 만족하려고 할 때 생각보다 까다롭다. 자, 근데 OR 같은 경우는 좀 관대하죠. 자, OR 녀석 같은 경우에는 true or true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얘는 맞다고 해줘요. 그래서 이 녀석은 true죠. 이건 양쪽 다 true니까. 이 녀석은요. 얘가 true니까 한쪽이 맞았죠. 그럼 얘는 true예요. 얘도 true예요. 양쪽 다 false일 때만 얘는 false입니다. 그럼 OR라고 하는 연산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대하죠. 참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 개념 물론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어드렸고, 자, 이거 그리고 결과를 다 작성한 다음에 실행을 시켰을 때 이 출력 결과에 거짓이라고 하는 글자가 하나라도 나온다면 뭔가 잘못 생각한 것이다. 우리가 적은 참만 잘 나왔다면 결과를 잘 도출한 것이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 겁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9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이면 할인 대상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이 에이지 나이에 따라서 이 사람이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 판별해주는 조건문을 작성하는 문제인데 19세 이하랑 60세 이상이 할인 대상이고 그 외에 19세 초과 그리고 60세 미만 사이에 있는 나이들은 할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조건을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구현 시작 부분만 수정할 수 있다. 여기 밑에서부터 코드를 적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4가지 이상의 방법, 그리고 2가지는 AND나 OR 없이 풀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일단 AND랑 OR을 이씨 한번 바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 문제에서 할인 대상인 조건은 얘가 알려주고 있죠. 1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면 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 워딩을 잘 볼까요? 우리가 이제 조건문 가지고서 if 가지고서 할 건데 이 한 줄이 다 알려준 거 아닌가요? 우리가 조건문 만약 뭐뭐 한다면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 이러하다면 나온 거 아닌가요? 문제가 그냥 조건을 줬습니다. 그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이 조건 부분에 age라고 하는 변수가 19세 이하이거나 19세 이하려면 19보다 작거나 같아야죠. 그리고 여기서 and로 엮여야 돼요? or로 엮여야 돼요?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19라는 숫자가 있고요. 60이라는 숫자가 또 있어요. 얘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얘보다 커야 돼요. 이상이니까. 이거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숫자 있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발견하시면 커피 사드릴게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and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or로 엮어야 돼요. 근데 이 or라는 키워드도 여기 있어요. 뭐뭐 거나 뭐뭐 거나. 그러면 이미 여기서 and 그리고가 아니잖아요. 얘도 되고 얘도 되는 상황. 뭐뭐 거나. 그래서 우리가 5어로 엮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age가 60보다 이상.
문제가 알려준 조건 그냥 썼어요. 5월을 사용해서 할인 대상을 출원할 수 있는 조건을 바로 적었습니다. 그럼 이거 가져와서 여기에는 할인 대상입니다.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할인 대상이 아닌 경우도 걸러줘야죠. 할인 대상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걸러요? 사용할 수 있는 거에 엄청 많죠. 여기에 else를 넣어도 되고 else if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if를 넣어도 되고 방법은 엄청 많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럼 할인 대상인 조건을 한번 넣어볼까요? 제가 두 덩어리 if를 따로 뺐으니까 자 age가 19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age가 60보다 작아야 되죠. 이거는 초과 미만의 개념으로 가야 돼요. 이상 이하가 아니라 여기서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여준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버전의 정답을 찾아낸 건데 이게 정말 정답인지 아닌지 이 값을 보고 눈으로 해봐도 돼요. 그죠? 눈으로 해도 사람은 충분히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좀 복잡하면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눈으로 하기 귀찮아. 나는 그냥 실행시켜 볼래. 그러면 이 값을 바꿔가면서 실행해 보면 돼요. 지금 현재 20이면 결과 뭐 나와야 돼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나와야 되죠. 자, 잘 나오네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출력이니까 이건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뺄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같이 보시고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잘 나오고요. 만약에 이 값을 15로 바꿨다. 이런 뭐 나와야 돼요? 할인 대상입니다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값을 바꿔가면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테스트를 할 때는 뭐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연산에 대한 테스트를 할 때는요. 자, 지금 기준이 되는 나이가 몇이랑 몇이에요? 이 문제에서 할인 대상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되는 나이 19랑 6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꼼꼼하게 테스트를 할 거면요. 19보다 작은 숫자 하나, 그리고 19 하나, 19랑 60 사이 하나, 60 하나, 60보다 큰 경우 하나. 그래서 총 5가지의 테스트를 해야 돼요. 이게 가장 확실한 테스트예요. 이러면 내가 이제 5가지의 경우를 다 이 값을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잘 나온다? 그러면 어떠한 값을 넣어도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모든 경우를 다 체크한 거니까. 근데 5번 너무 귀찮아. 이거 REPL 안 그래도 실행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5번 언제 하고 있어? 그러면 최소 기준이 되는 값, 그 사이에 있는 값, 기준이 되는 값 정도는 해야 돼요. 3개. 왜 그런지 느낌이 오시죠? 기준이 되는 값을 빼고 여기 3개를 해도 웬만한 경우는 다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혹여나 조건에서 포함 관계를 잘못 적은 경우가 있다라면 얘를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에러는 있겠죠. 오류는. 만약에 정말 중요한 프로그래밍의 일부였다. 그럼 이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할 때는 기준이 되는 숫자를 가지고 전후로 잘 테스트를 해주면 된다. 저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더 하진 않고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가장 심플한 버전 1 정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녀석을 복사해서 버전 2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버전 2에서는 이런 조건 필요 없어. 어차피 무조건이야 라고 else를 달아주는 걸로 일단 마무리를 할게요. 이러면 이제 and랑 or 연산자를 사용해서 2가지 방법을 뽑아낸 거예요. 여기 뭐 else 아니고 else if 들어가도 상관 전혀 없고. 자, 근데 이제 저거 없이 가볼 겁니다. and or 없이. 자, 어떤 조건을 넣어주는 게 맞을까요? 제가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age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 19보다 이하일 때 할인 대상이다. 그리고 age 얘가 6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할인 대상이다. 그리고 age
얘가 19보다 클 때 할인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필요한 조건을 일단 다 써보는 겁니다. 얘가 60보다 작을 때 할인 대상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이 네 조건을 잘 따져야 돼요. 그죠? 자, 근데 잘 따진 거 아니에요, 이러면? 우리가 필요한 조건 네 가지는 다 따질 수 있잖아요. 이거 실행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 나오나요? 뭐에서 안 나와요? 자, 기준이 되는 수 한번 넣어볼게요. 19 실행하면 일단 할인 대상 이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나오겠죠. 왜? 다 다른 덩어리니까. 여기서 조건을 만족하고 얘를 찾았지만 밑에 있는 거 해야 되잖아요. 다른 덩어리니까. 그럼 다 하다 보면 여기도 결국에 만족을 해버리니까. 그럼 이건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올바른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조건을 이 안으로 넣어버린다면 자, 밑에 있던 60보다 작아야 된다는 조건을 제가 19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의 안쪽에다가 종속을 시켰어요. 중괄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얘도 들여쓰기가 한 번 됐고요. 그 다음 이 녀석 중괄호 또 열렸으니까 얘는 한 번 또 됐고요. 그렇죠? 조건문을 파고 들어와서 나오는 코드가 또 조건문일 뿐이에요. 이거 당연히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사용을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코드가 얘네를 만나지 않고 여기까지 내려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에이지가 뭐 한 20이었다. 그래야 얘를 안 만날 거니까. 자, 20이었다. 그러면 이 코드 만났을 때 조건 봐야죠. 자, 20 치환돼서 20은 19보다 크다. 맞는 말이네요? 참이죠. 그러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실행하러 들어와 보니까 또 조건이 있을 뿐이에요. 그럼 컴퓨터는 뭐 해요? 조건식을 봐야죠. 에이지는 현재 20이었으니까 또 치환합니다. 그럼 20은 60보다 작죠? 또 참이네요? 그러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또 실행을 하겠죠. 자, 코드 실행했어요. 끝났죠? 나옵니다. 나왔더니 코드 없죠? 중괄호 또 나가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문 안에 조건문 당연히 가능하고 이게 2중, 3중, 몇 중 상관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드를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조건문 같은 경우는 정말 뭐 한 4중, 5중도 많이 파고 들어가요. 코드를 짜다 보면 그런 일은 진짜 비일비재한데 그리고 이제 다음에 배울 반복문 같은 것도 이거랑 병합해서 엄청나게 많이 활용이 됩니다. 아주 기초적인 문법이지만 실질적으로 끝까지 사용해야 되는 문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녀석들은 어떨까요? 제가 만약에 얘를 이 안에 넣으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얘는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코드를 짜놨을 때는요. 일단 얘를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얘를 출력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두 경우는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숫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할인 대상인 경우를 아예 못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차이는 AND로 엮여야 되는가 OR로 엮여야 되는가를 판단했을 때 쓸 수 있는 차이예요. OR는 이중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AND는 이중으로 사용을 해도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까지 적어주는 게 이제 세 번째 방법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 모든 경우를 체크를 해도 문제가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버전, 이거 다섯 가지 정도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네 번째는 뭘로 해볼까?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이제 응용을 해나가는 건데 사실 별거 없어요. 자, 이런 거예요. 어떨까요?
19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거 19랑 60이랑 그 사이에 있는 숫자 3가지 정도만 눈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19 들어옵니다. 치환했어요. 3이죠. 할인 대상 맞네요. 그럼 이 해당 if 했으니까 else를 안 하겠죠. 그럼 일단 19 통과. 자, 사이에 있는 숫자 20 한번 넣어볼게요. 20 거짓이죠. 그죠? 그럼 얘 안 할 거고 else로 넘어갑니다. 자, 20 치환해야 돼요. 20은 이 60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죠. 얘 안 하겠네요. 그럼 얘 하겠죠. 할인 대상 아니다. 맞죠? 자, 기준 60으로 한번 가볼게요. 60 거짓이죠. 안 합니다. 내려왔어요. 얘 해야죠. 60 맞네요. 하겠네요. 그럼 얘 안 하겠네요. 그쵸? 기준이 되는 숫자랑 가운데 있는 숫자 해봤는데 3가지 다 무난하게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그것보다 작은 숫자를 넣어도 다른 숫자를 다른 걸 넣어도 결국은 다 된다는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여기다가 이제 else if나 이런 걸 엮어가지고 또 변경을 할 수 있고 좀 더 꼬아가며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여기까지만 하죠. 4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결과를 출력을 해보면 원하는 결과를 다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고 하다 보면은 2, 30개도 그냥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게 효율이 좋지는 않아요. 어거지로 만드는 거니까. 자, 지금 이렇게 4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제로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 중에서는 사실 얘가 가장 좋은 코드입니다. 가장 심플한 거예요. 왜냐면 연산의 횟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컴퓨터한테는 이로운 거니까. 컴퓨터는 결국에 연산 한 번을 할 때마다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찰나의 순간일지라도.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든 것보다는 이게 훨씬 연산의 횟수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else if랑 else라는 걸 통해 한 덩어리로 묶는 과정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게 가장 베스트 답. 하지만 and or 없이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이런 것도 보여드린 거다. 근데 실제로 코드를 작성할 때는 이런 거 없이 해야 돼 라는 상황이 없을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이거 말한 거예요. 이거 말한 거예요. 방금 전에 우어에서 and로 바뀐 거죠.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걸로 개수를 하나 더 늘렸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거 말씀드렸던 거고 연산은 이거나 방금 전 우어나 거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2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을 또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 가보도록 하죠.